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8월 6일 6시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제가 외부 강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비교적 사무실에서 뭐 주식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오래간만에 어제만 하더라도 밤늦게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제 목소리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고퀄리티의 고급 영상 음향 장비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제 목소리에 대해서 뭐 그다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계속 여러분들 저 영상을 보시고는 마이크가 웅웅거린다, 사투리가 심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웅얼거린다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마이크를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똑같다, 달라진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노력을 다 했는데 그리고 또 마우스도 새롭게 무음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마우스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거 없애기 위해서 마우스도 바꿔놨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꽤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합니다. 올라간 것 중에서 어, 한국전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전력을 엘리트 파동으로 카운팅이 안 되는 사실은 오늘 이 올라왔는 지금 설명한 종목들은 파동 이론으로는 거의 설명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종목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파동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계속 하락세를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를 우리가 파동이 되려면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그죠? 깨끗한 그 파동의 그 분석이 될 텐데 이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를 1번 파동으로 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1번으로 박아 그동안 A, B, C 됐으니까 여기 이제 1번이겠구나 하고 빠르게 했다고 치자. 2017년도에. 자, 그럼 1번이겠네. 2번이라고 하려니까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1번 바닥 밑으로 안 내려오으니까 아직까지는 2번일 거야. 3의 1, 3의 1이야. 3의 2까지는 그렇사야지 그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시나리오는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시나리오를 잡았는데 주르르 밀렸으니까 틀렸죠. 아이고 아니구나.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기일전하여 이제는 여기는 바닥이겠지. 여기는 바닥이겠지. 하고 다시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 결과죠. 1번 했습니다. 2번이 뭐 이렇게 돼버리고 또 여기 바닥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0년에 15,550원을 바닥으로 해서 소위 상승 파동, 하락 파동 ABC가 끝나고, 그죠?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상승 파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하락 파동을 매긴다면, 예? 파동을 매긴다면 여기가 1번이 될 거죠. 하락.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도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럼 백보양보하여 좀 더 좋게 봐서 근데 1, 2, 뭐 어떻게 보나요? 3, 여기가 3인가? 여기가 3인가? 3, 4, 5, A, B, 이건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1번 ABC가 끝나고 ABC가 끝나고 1번 파동의 꼭지를 잡는 거는 파동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차라리 1번 파동 지나고 2번 파동 지나고 3번 파동 지날 때 이런 쯤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4번이 있고 5번이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바닥에서 연연해가지고 매수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동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자입니다. 다른 거는 뭐예요?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죠, 그죠?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도 나중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의 가장 심플한 논리는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세라는 겁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면 상승세, 구름 밑으로 가면 하락세인데, 그리고 구름이 종종 보다시피 지지나 지지선이나 그죠?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내려가 있느냐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근데 바닥이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여기를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버렸다. 여기를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야, 여기서 25,000원에서 바닥 올라가지, 이제 올라가지 않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을 아래를 전전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전력을 매수하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바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바뀐 것을 보고 매수를 주장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구름 위로 넘어서는 최소한 21,000원 이상이 돼야, 또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 구름의 상단이었던 22,000원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 같구나라고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현재 한국전력을 딴 데서 사작을 하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바닥이라고 판단하여서 매수한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직은 구름하고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굳이 가지고 가신다 그런 걸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추가로 신규 매수로 하는 것은 그다지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나마 약간의 서광이 비치는 게 이 스토캐스틱인데, 그죠? 스토캐스틱의 K라인과 D라인이 서로 만나면서 약간의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이 일단은 서광이 비치는 덕목이기도 하죠. 여기도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 나타났고, 그런데 문제는 스토캐스틱이 반드시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6월 초에 매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만 조금 올라간 듯 하더니 밑으로 처박혀 버리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구름 위로 넘어서는 상승 추세의 출발점으로 진호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성급하다는 이야기죠. RSI하고 스토캐스틱 두 개를 같이 본다면 RSI가 30선 위로 올라서면서,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30선 위로 올라서면서 스토캐스틱의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는 그래도 꽤 상승폭이 컸어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은 RSI는 이 어정쩡한 소위 뉴트럴 40 근처 얹어 있으니까 36이니까 어정쩡한 뉴트럴 중립된 단계에서 뭡니까?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6월 초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구름 밑에 있고요. 그래서 구름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RSI가 바닥이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 가지고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규 매수는 좀 참자,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것도 파동으로 매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여기를 1로 불러보나요? 여기 1로 보나요? 여기를 2로 보나요? 그 다음에요? 이게 3인가요? 이게 이제 4로 봐야 되나요? 4, 그럴싸하게 A, B, C 이렇게 되고, 이제 5, 이렇게 가능성은 있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현재적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네요.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시가총액 물론 세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100%잘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동만을 믿고 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까요? 일목균형표를 보면요. 구름이 넘어섰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름 밑에 있을 때 하락세, 구름 위로 올라갈 때는 상승세, 구름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세예요. 그리고 이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제 구름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구름을 벗어나려 하고 있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예컨대 11만 원 밑으로 10만 6천 원이네요. 10만 6천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셀트리온 제약도 뭐 AB 4번 파동 1, 2, 3, 4, 5 ABC 파동 4번 파동이 아니라 뭔가 파동을 새로 카운트 해야 되는 불상사이거나 아니면 약간 3번 파동으로 상승세가 끝나고 후루룩 밀리는 이런 불안정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약간 10만 6천 밑으로 안 내려가고 구름의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갈 공산은 높아 보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구름이 이렇게 두터우니까 구름을 뚫기보다는 구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동으로 뭐 굳이 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4번 파동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 구름의 지지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현재 구름의 지지를 받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과 아까 한국전력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어디 있냐니까 한국전력인데요. 아까 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구름 아래로 가 있잖아요. 그죠? 자, 구름 살짝 올라왔은 듯 하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름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은 다음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한국전력보다는 사정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물론 이것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렇게 29만 천 원부터 2018년부터 29만 원 천 원부터 하락세가 내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디를 1번으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근데 16만 4천 원을 다른 그거 마찬가지로 지우고 볼까요? 헷갈리니까 이런 표를 다 지우고 이거를 1번으로 보자. 근데 여기까지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네요. 그죠? 이거 1번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2번일까요? A, B, C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가 돼서 여기가 2번일 수도 있고 그럼 지금 3번인가? 아직은 좀 빠르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3번 파동이 되려면 또는 뭔가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려면 뭔가 뚜렷하게 뭐 이런 형태가 이 정도 되면은 몰라도 지금 현재 이 SK텔레콤은 급락했다가 그죠? 뭐 약간 이런 정도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를 이제 3이다라고 앞으로 이렇게 보람찬 3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보여드렸듯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름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전력은 구름 밑에 있으면서 구름의 저항을 받을 텐데 SK텔레콤은 구름의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므로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한국전력보다는 SK텔레콤의 사정이 더 나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CJ ENM도 마찬가지죠, 그죠? CJ ENM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뭐 파동을 1번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상태가 있는데 그래도 구름의 지지가 보세요. 여기도 지지가 다 나타났으니까 그죠? 여기도 다 구름의 지지가 다 나타나는 상태이다 보니까 CJ ENM 같은 경우에는 파동은 잘 모르겠고요. 파동은 아직까지 파동 매기는 건 성급하고
지금으로서는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KG 모빌리언스를 보면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왜 자꾸 한숨을 쉬냐니까 이게 파동으로 1, 2, 3, 4, 5 뭐 이라 참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ABC인가요? 이제 근데 그럼 ABC로 하자 그죠? A, B, C다 그죠? 그럼 지금 뭐냐? 그럼 올라갈 수 있겠죠? 1, 2, 3, 4, ABC니까 이제 큰 1 끝나고 큰 2 끝나고 이제 큰 3이 나타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일목균형표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죠. 어떤 분이 마우스 마구 돌리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간 이 구름도 두텁고 그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역시 가능성으로 봐서는 확률로 봐서는 구름 아래로 내려와 버려 가지고 하락세가 나타나기보다는 구름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보시면은 이 구름의 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름의 지지가 나타나고 여기도 지지가 되고 여기도 지지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역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우고 보면은 구름의 지지가 있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공산이 아무래도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지랩입니다. 뉴지랩 이게도 마찬가지로 파동으로 매기기는 어려워요. 보다시피 파동으로 매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파동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일목균형표 또는 기술적 지표들을 보고 판단할까 합니다만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에서 놀다가 지금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그저께 사흘 동안 한번 돌파하면서 구름을 넘어서려고 시도해 보긴 하였습니다만 다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구름 아래로 내려가 버린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앞선 레고킹 바이오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일단은 판단 중지 다시 한번 구름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자는 정도이지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상승하느냐? 지금 보다시피 뉴지랩 같은 경우에 그죠? 위쪽에 여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위쪽에서 길다란 꼬리들이 계속 수염들이 생기는 꼴을 보니까 근데 16,000원, 17,000원 되면은 아마도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름 위로 넘어서더라도 최소한 이런 저항을 벗어나야만이 특히 19,450원부터 시작됐던 이런 길다란 꼬리를 벗어나야만이 확연한 상승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일목균형표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에서 길다랗게 구름의 두께가 보이시죠? 그죠? 구름의 두께가 보이시죠? 구름 두께가 두텁습니까? 얇습니까? 구름이 얇습니다. 그죠? 구름이 얇고요. 옆으로 이렇게 무슨 구름이라고 해요? 가로구름이죠. 가로로 얇은 가로구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 얇은 가로구름이 나타날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SK케미칼이 또 파동을 어떻게 매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긴 하겠는데 1, 2, 3인가요? 아니죠. 1, 2, 3에 1, 3에 2, 3에 3인가요? 3에 4, 3에 5, 3, 4, 5 이렇게 되나요? 파동은 아직은 자신이 없고요. 현재로 봐서는 확연하게 구름 위로 넘어선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죠? 날아가 버린 이런 모습인데 왜 위쪽에 일목균형표를 보여드리면서 아래쪽으로 기술적 지표 중에서 RSI를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추세에는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이 소위 RSI가 70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뭡니까? 과열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RSI가 70, 요때가 70, 요 70을 요때가 70을 싹 넘어섰는데, 아이고, 이거 70을 싹 넘어섰는데, 그죠? 70을 싹 넘어서면서가 과열이 아니라 70을 넘어서부터 RSI가 계속 상승세를 달렸으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현재는 여전히 RSI가 70선 위에 있다 보니까 역시 여기 또 매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죠. 그죠? 좀 상당히 뜨겁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보고 계시다가 RSI가 70에서 계속 이렇게 놀다가 70 밑으로 싹 내려가면 RSI가 70 밑으로 내려서는 순간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RSI가 70선 밑으로 싹 내려가는 순간을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비교적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SK 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제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이거 보이십니까? 그죠? RSI가 70선 싹 넘었을 때 매도, 단기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RSI가 70선을 넘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RSI가 70을 넘었을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로 나타낼 때 매도했으면은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70 넘어서면서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였으니까 좀 밀렸죠. 물론 일목균형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현재로 봐서 노바렉스는 마찬가지로 상승세죠. 상승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RSI가 뭐 과열 국면에서 다시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뭐 횡보하거나 뭐 크게 뭐라 그럴까 하락할 물론 크게 급등할 가능성과 급락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완만한 견조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구름 위에서 견조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됐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상승을 말하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G3BNT입니다. 자, 계속 일목균형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이게 파동 카운팅이 잘 안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건데 일목균형표를 지우고 보더라도 왜 이래 안 지워지죠? 오케이. 일목균형표를 지우고 보더라도 이게 파동이 참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1350원이 1번 파동의 바닥이었느냐? 글쎄요. 이게 1350원이 1번 파동의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컨대 과거에 여기를 바닥이었다 주장하는 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오르고 난 다음에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파동으로 매기는 것보다는 파동은 잘 모르겠어요. 파동을. 그것보다는 그냥 일목균형표로 봐서 구름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걸 보자 이거죠. 아래에 있나 어디 있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선 다음에 구름이 지지를 받았고 그죠? 되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허다한 종목들 구름 밑에 있는 종목보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하락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냐. 그죠? 반드시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매물에 부딪히고 있네요. 3만 원 이상 올라가니까 여기 계속 매물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확연하게 상승세가 그야말로 좀 날아가려면 이런 매물이 몰려있는 3만 3천 원 이상을 넘어서면은 뭔가 상승세에 힘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확률로 봐서 하락보다는 상승할 공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엘리트 파동이 되는 종목도 있고요. 뭐 약간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뭐 지수는 당연한 이야기고 파동으로 설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종목들을 억지로 파동으로 말씀하기보다는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해 보자는 취지에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